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냈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덕 추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도덕 추론이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개별적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덕 추론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체스를 형과 함께 두고 싶어서 형에게 자꾸 보채는 동생에게 엄마, 형에게 체스 두기를 강요하면 안 돼 라고 도덕 판단 내리고 있죠. 동생, 왜 안 돼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엄마, 왜냐면 말이지 라고 이제 엄마의 도덕 판단에 대한 도덕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제시한 도덕 원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해. 사실 판단, 체스 두기를 강요하는 건 자유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도덕 판단은 형에게 체스 두기를 강요하면 안 돼 라는 도덕 판단이 내려진 거죠. 자, 도덕 추론하는 거 어때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이러한 그 도덕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도덕 판단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판단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겠죠?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44쪽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삶 보겠습니다. 활동 1, 도덕적 성찰의 필요성 알기. 활동 2, 도덕적 성찰 방법 실천하기입니다. 자, 교과서 다 준비되셨죠? 자, 매일 돌멩이를 던지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아내는 의아했어요. 여보, 당신은 왜 저녁마다 강가에 앉아 돌을 강물 속에 던지는 거예요? 남편, 내가 강물 속에 던지는 건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들과 마음속에 쌓인 욕심과 이기심들이죠. 자, 남편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에 적어볼까요? 남편의 행동은 돌을 강물에 던지는 그런 외적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옳은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그런 돌을 강물에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한 거겠죠. 자, 여러분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저는 요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어디 딱히 아픈 것도 없고,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네. 근데 이제 육체적인 건강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또한 잘 사는 거에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요? 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도덕적 성찰입니다. 도덕적 성찰이란 여러분의 삶을 도덕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도덕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 성찰은 왜 필요할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훌륭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도덕적 성찰입니다. 자,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선생님도 도덕 수업 시간에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친다거나 혼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후회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죠. 자, 그 후회하고 다음에 좀 더 나은 선생님, 나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도덕적 성찰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도덕적 성찰의 자세겠죠. 잘 살기 위해서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도덕적 성찰을 잘해야 되겠죠.
자, 도덕적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성찰할 때는 보편적 도덕 원리와 덕과 품성 등을 그 증거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 도덕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도덕적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도덕 원리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뜻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도덕 원리와 타인에게 적용되는 도덕 원리가 똑같나요? 그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덕과 품성을 활용한 도덕적 성찰이 있는데요.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의 성품을 본받고 그 사람이 강조한 덕목을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증자라는 중국의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성실, 믿음, 복습이라는 세 가지 덕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성실했는가? 내가 오늘 믿음을 실천했는가? 내가 오늘 복습을 잘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교과서 45쪽 스스로 해결해 볼까? 함께 해볼까요? 장발장의 도덕적 성찰.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교도소에 간다. 그는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득 품은 채 19년간 교도소에서 보낸다. 그는 석방된 뒤 우연히 미리엘 주교의 사제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은접시를 훔쳐 달아나고 헌병에게 체포되어 주교 앞에 붙잡혀 온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장발장을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준다. 가시기 전에 여기 당신 촛대가 있으니 가져가시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고발하기는커녕 벽난로 선반에서 은촛대 2자루를 더 가지고 와 그에게 준다. 장발장은 와들와들 떨면서 그 은촛대를 받았다. 마치 너무나 강렬한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온 그의 눈을 아프게 한 것처럼 주교의 행동은 장발장의 영혼에 고통을 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온종일 그의 머릿속에 몰려왔다. 밑을 친 부분은 장발장이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장발장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볼까요? 밑을 친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온종일 그의 머릿속에 몰려왔다. 인데요. 과연 어떤 생각이 몰려왔을까요? 19년간이나 감옥살이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평소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미리엘 주교의 행동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겠죠.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에, 즉 도덕적 성찰을 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자, 여러분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자,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행동을 장발장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측해보고 적어볼까요? 미리엘 주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도와주었고 또 배려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장발장은 아마도 미리엘 주교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증자는 성실, 믿음, 복습이라는 세 가지 덕목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찰 증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그 덕목에 근거한 실천 방법도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실, 똑같이 성실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온라인 클래스 늦지 않고 출석 체크하기. 그리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빠짐없이 수업 잘 듣기. 과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출하기 등등 실천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도덕적 성찰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들만의 도덕적 성찰 방법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네. 이런 도덕적 성찰을 한다는 게 특별한 도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꼭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데요. 자, 막상 딱 떠오르는 도덕적 성찰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성찰 방법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대표적인 도덕적 성찰 방법은 이황의 경이 있습니다. 자, 이황의 경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나간 허물을 살피는 경의 자세를 매일 실천함으로써 학문과 삶을 하나로 완성했다. 자, 이게 이황이 말씀하신 경입니다. 자, 두 번째, 프랭클린의 덕목 점검표가 있는데요.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이죠. 피레침을 개발하기도 한 되게 유능한 사람인데요. 프랭클린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덕목 점검표를 활용하여 절제, 침묵, 질서, 결심 등 13개의 덕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13개의 덕목을 체크리스트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고 합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참선을 강조했는데요. 참선은 스스로 성찰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찰의 방법은 기도인데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참고할 만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덕 수업은 생활 밀착형 수업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배운 도덕적 성찰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말버릇, 생활 습관, 행동 등을 진지하게 살펴봄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성찰하는 글쓰기. 혹시 일기 쓰는 사람 있나요? 좌우명 실천하기. 좌우명은 늘 곁에 두고 자신의 삶을 살피게 하는 좋은 글귀를 말하는데요. 47쪽에 보면 자신의 그 좌우명을 정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상하기, 여행하기, 음악 듣기 등등이 있겠죠. 자, 여러분만의 그런 생활 속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교과서 47쪽 좌우명 정하기 함께 해볼게요. 성찰 방법에 관한 다양한 좌우명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써보자. 자, 인터넷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좌우명을 여쭤보고 그 의미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좌우명의 의미는 목적 달성에만 열중하는 것보다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와 관련된 말도 있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현재를 즐겨라 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삶의 태도일 수 있겠잖아요. 자, 두 번째로 좌우명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좌우명을 한번 정해 보세요. 꼭 여러분이 창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딱 와닿는 좌우명이 있다면 그 좌우명을 적고 이걸 좌우명으로 정한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한 좌우명을 가지고 딱 일주일만 잠들기 전에 한 줄 성찰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딱 일주일입니다.
자,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과제를 잘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잘한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상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는 오늘은 없습니다.